네, 무편집, 무삭제, 날선 토론 그대로 진행해드리겠습니다. 라이브 썰전입니다. 오늘도 김종배 시사평론가, 이동관 전 수석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네, 어제 오늘 군사 안보 관련되는 국내 정치권 또 관련 소식 많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먼저 뜸들이지 않고 바로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中韩两国呢是友好的邻邦，我觉得侵犯这类的词最好呢要慎用，因为情况还不太清楚。 Дан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выполнено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ланом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воен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2019 год и не направлено против третьих стран. 韓国軍用機が警告射撃を実施したことについて、竹島の領域に関する我が国の立場に照らして到底受けられる極めて遺憾であり、 여기저기 뚫리고 찢기는 그런 위협당하는 대한민국의 안보, 언제 가라앉을지 모르는 난파선과 같은 모습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본인들의 패배의식을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에게까지 더 씌우지 말아야 합니다. 네,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 방공식별구역 즉 카디지에 무단 침입한 것은 올해만 해도 수차례 있었습니다. 또 가장 심각한 것은 타국의 군용기가 우리나라 영공을 침입한 것인데 우리 군의 대응이 그 사격까지 했을 정도로 상황이 긴박했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두 분 어떻게 먼저 보는지요? 우선 이게 저희 한국 전쟁 이후 처음 벌어진 상황이잖아요. 영공을 예. 외국 항공기가 들어와서 군용기가 들어와서 사격까지 했다는 거는 사실 보통 일이 아닌데 예. 저는 단순히 그 일뿐 아니고 어제 오늘 벌어졌던 그 독도를 둘러싼 일련의 상황이 매우 잘 짜여진 무슨 그 각본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 같은 착각을 줄 만큼 실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예. 말하자면 우리가 뭐 동래북이 됐다고 할까 마치 그 구한 말에 그 열강의 각축전장이 됐던 그 상황을 연상케 한달까 그런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민도 놀랬지만 정말로 상당히 걱정되는 그 상황이었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저희가 어떻게 보면 황당하다고 할 만한 것은 이 와중에 또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잠수함 발사 미사 SLBM을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3,000톤급 예. 잠수함 이 건조한 현장에 또 직접 가서 마치 볼턴이 온 거를 겨냥했듯이 볼턴이 온 거를 겨냥해서 연출을 한 것처럼 한 부분이 더욱 놀라웠고 진짜 개인적으로는 이 논리를 떠나서 황당했던 거는 독도 영공을 침범당했기 때문에 저희가 경고 사격한 거를 가지고 일본이 네. 왜 남의 영공에서 총질하느냐고 항의한 이거는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다면은요. 국민으로서 좀 화가 나더라고요. 100번 공감. 저도 공감하는데요. 우선 말씀하신 것 중에 동래북이 됐다는 부분하고 또 각본은 누구의 주체인지 어떻게 짧게 말씀을 드리면 비움은 안개와 안개 등으로 저는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동북아 정세는 분명히 안개 속에 있다. 어제 벌어진 상황은 아주 안개 속에 있는 동북아 정세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동관 수석께서는 우리가 동래북이 됐다고 비판을 해주셨는데 저는 거꾸로 안개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차량에 비하면 안개 등의 성능이 좋아야 됩니다. 예. 저는 우리의 안개 등 성능이 확인이 됐다.
군사적으로 아주 적절하고 유효적절하게 대응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차량의 안개등 성능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다. 그나마 다행이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본의 망발에 대해서는 그냥 확 한마디 하고 싶은데 방송 심의에 걸릴까 봐 못하겠습니다. 그럼 뭐 몇 절 줄여서 하셔도 돼요. 네? 참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 말씀 주신 그 안개와 안개등 비유 뭐 상당히 그 적절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의 대응이 적절했느냐 하는 거는 지금부터 저희가 이제 따져보겠지만 한 가지 좀 아쉬운 대목은 있었어요. 뭐냐면 적어도 어제 상황에서 이런 정도의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NSC를 열어서 아니면 안보관계장관회를 열어서 이 사안을 논의하고 그리고 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보면 사실은 그 대통령도 방카에서 그 지하 방카에서 직접 한번 이 상황을 점검하는 그런 그 모습이 충분히 보일만 했는데 어제 오늘까지는 아직은 그런 이 말하자면 긴박감을 느껴지는 그런 대응이 사실 없었던 것은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대응의 어떤 이 실체적인 내용뿐 아니고 그 대국민 어떤 이 메시지라는 측면에서도 적절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있어요. 실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는 18대가 출격해서 300여 발을 발사한 것에 대해서는 그 수위가 낮았다. 아닙니다. 더 했어야 된다는 거죠. 제 얘기는 뭐냐면 실제 대응을 어떻게 우리가 해서 적절한가 하는 것은 이제 또 지금부터 따져보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국민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저희도 깜짝 놀랐는데 그럴 때 현장에서의 대응과 그렇죠. 통수권자로서 보여줘야 되는 했는데 대응. 그 부분에서는 후자를 지금 매우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우 말하자면 그 청와대 다른 사안 같으면은 뭐 어떻게 보면 오버한다 할 만큼 적극적으로 나서던 청와대에서 이 사안에 관해서는 왜 이렇게 처음부터 약간 로우키로 대응한다는 느낌을 줬을까? 근데 그 로우키가 꼭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이 전개되는 어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보면은 국민들을 진짜 메시지를 통해서 안심시켜야 될 때거든요. 우리가 잘 대응하고 침착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잘 대응하고 있다는 이미지와 메시지 그리고 또 원래 전공이잖아요. 지금 현재 청와대가. 근데 왜 어제 오늘 오전까지 뭐 물론 실체적인 대응 하나하나 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과는 별개로 그 총체적인 어떤 그 국민에게 안심감을 주는 신뢰감을 주는 그 대응에서는 저는 좀 문제가 있었고 성공했다 보기는 어렵다. 지금 이 수석의 이렇게 그런 생각해요. 지적에 대해서 예. 저는 부분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만 부분적으로는 동의하기 힘든 게 뭐냐면 그래서 뭔가 구멍이 뚫렸고 우리의 조치에 있어서 미흡한 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지적은 맞는 지적이실 거예요. 그런데 자 보죠. 현장에서는 우리 군이 적절하게 경고 사격까지 하면서 대응을 했습니다. 네. 물러나게 했어요. 그 다음에 바로 그 직후에 국방부에서는 그 한국에 있는 러시아 무관을 불러가지고 따졌습니다. 그다음에 외교부에서는 러시아하고 중국의 또 대사를 불러가지고 따졌어요. 다시 말해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우리 행정단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고, 그다음에 청와대 어떤 설명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장이 위기관리센터에 들어가서 또 뭔가 대응을 했다라고 하는 점. 다시 말해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다 했다. 근데 지금 그 이동관 수석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바로 이 점을 이제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어떤 대통령의 다른 일정이 있으니 이건 지금 확인을 해봐야니까 모르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구멍이 뚫린 건 아니다. 이 점을 좀 확인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은 좀 강조를 하겠습니다. 네, 뭐 저도 같은 얘기를 이제 한 거지만은 왜 대통령이 있어야 할 자리라는 게 매우 공간이 사실은 존재를 규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과 왜 저기 갔지? 하는 것이 바로 사실 대통령의 어떤 이 동선과 메시지의 기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좀 미흡했다는 혹시 걸 뭐 그러면은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전 수석이 활동하셨던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시대 네. 그 당시에는 어떤 뭐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대응했어요?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걸 진두지휘하는 모습이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적어도 그 관계장관회의, 안보관계장관회의나 NSC를 소집해서 말하자면 아주 그 기민하게 대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뭐 연출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럼 또 메시지도 충분히 낼 수 있었는데 매우 실무적으로 대응하는 느낌. 이쪽 중국과 러시아 대사 불러서 뭐 항의하고 이를테면 해명을 듣는 그리고 우리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정도는 사실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특히 이건 뭐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일본에 대해서 상당히 강도 높은 대응을 하는 거에 비하면 너무 지나칠 정도로 로우키 대응이 아니냐. 그러니까 마치 한편으로는 이거 사드 배치 때 중국의 그 로우키 대응했던 것과 좀 그 연장선에서
약간 의구심이 생기는 거죠. 왜 이거는 왜 아마- 중국과 러시아 앞에서만 서면 작아지는가? 작아지는. 예, 하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이거는 아마 이 점을 좀 그 같이 연결을 해서 봐야만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러시아의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이 고의냐 정말로 실수냐 기기 오작동이. 그거에 따라서 어제 벌어졌던 사건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이고 예. 성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 정부의 대응의 수위가 무엇이 적절했는가가 또 평가가 달라지는 부분인데 오늘 지금 청와대에서 나왔던 그 브리핑 내용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실수라고 해명을 해왔고 또 그거에 대해서 깊은 유감까지 표명을 했다라고 하는 게 지금 그 청와대 브리핑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과연 어떤 정치 군사적인 문제에서 수위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정무적 판단이 있었을 수도 있다. 물론 이건 추정입니다만 요즘 좀 함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하루 만에 러시아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입장이 나왔습니다. 유감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다는 그렇습니다. 측면에서 의미를 좀 두시는 건데 네.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의 대한민국 카디지의 어떤 방공식별구역의 침범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죠. 영공 침범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기기 오작동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합동 연합훈련에서 얻을 건 다 얻고 그다음에 유감 표명을 해서 이런 식으로 사태를 빨리 수습하려는 어떤 실리적인 측면이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바로 제가 이제 아까 예. 말씀을 드리면서 동북아 정세가 안개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점인데요. 무슨 이야기냐면 카디즈 침범이라고 하는 것은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오히려 갈수록 횟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지금 한반도 주변의 정세가 상당히 긴박하고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 건데 어제 벌어졌던 사건은 그 일련의 흐름 속에서 돌출된 하나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에 들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기조의 문제에 있어서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일단 뭐 좀 더 그 뒤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 사실은 우리 정부의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네. 어제 저희가 이야기하다가 이제 중간에 끊긴 부분이 있는데 어떤 미국의 어떤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나오는 대중 봉쇄 정책에서 한미일 삼각 동맹과 우리 정부가 여기서 어떤 그런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의 문제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네. 또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어제 그 단일한 사건에 대해서 정부의 대응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문제는 아니고 예. 사실은 더 나아가면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이거 어떤 무역 보복으로 인한 한일 갈등 문제도 사실은 이 틀 안에서 바라볼 부분들이 있는 건데 그건 좀 이따 한번 좀 자세히 그렇다면 얘기하도록 인도 하겠습니다. 태평양 전략 속에서요. 네. 그 미국 주도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맞서서 중국하고 러시아가 연합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독도가 문제가 됐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제도 저희가 잠깐 얘기하려다가 못했고 방금 아까 이제 지적하신 거 상당히 뭐 일리가 있는 말씀이나 모두의 제가 이 전체가 뭔가 잘 짜여진 각본 속에 진행되는 것 같다 하는 그 말씀을 드렸던 건 뭐냐면 바로 그 핵심이 인도 태평양 전략과 연계되어 있는 겁니다. 뭐냐면 사실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게 그 중국의 1대1로 그죠? 그리고 남중국해 통항까지도 위협하는 그 저 여러 가지 전략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 과거에는 짜여진 아시아 태평양 전략에서 그렇죠. 일본이 주도해서 요청해서 그렇죠. 인도 태평양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네.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예. 이런 포위 전략을 이제 새로 구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에 대항해서 작년부터 그 중국이 이 러시아와의 이 말하자면 그 관계를 급속히 예, 예. 개선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 해양 훈련은 서해에서도 했어요. 예. 그런데 이런 이 동해 특히 독도 쪽에서의 그 이 연합 훈련 또는 편대 비행한다는 거는 굉장히 또 의미가 다르거든요. 이 동해라는 것이 일본 그다음에 그 북한, 남한 그다음에 러시아 중국까지가 다 엮여 있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독도라고 하는 것이 저희는 인정하지 않지만 사실은 화약고가 될 가능성이 높은 곳이거든요. 이번 독도 사태 영역 명확히 그렇죠. 보여줬다고 볼 그렇죠. 수 있어요. 명확히 보여준 것이고 네. 국제 질서라는 특히 그 군사 그 질서라고 하는 거는 힘의 논리에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인데 저는 이번에 이 러시아의 해명 가운데 그 조금 개인적으로는 뭐 전문가들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 우리가 그 영공 침입한 것은 기계 오작동이었다. 네. 그 설명 그 들으면서 정말로 납득하기 어려운 거는요. 우선 이 영공을 침범한 조기 경보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핵심 그거예요. 컨트롤 타워인데요. 그럼요. 그러니까 조기 경보라는 게 저희가 AWACS도 알지만은 그 훈련 상황 전체를 총괄하는 모든 정보를 갖고 있고 필요하면 교신하고 지휘하고 그다음에 그 뭐 지형지물은 물론이고 주변의 모든 교신을 종합하는 곳인데
우리가 1차 침입했을 때 경고 사격까지 했는데 그리고 교신을 시도했는데 응답을 안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또 교신을 시도했는데 응답 안 하니까 그때 또 경고 사격하니까 나가는 이런 상황을 놓고 글쎄 이거를 기기 오작동이라고 설명하는 거는 좀 나쁘게 얘기하면 솔직히 저도 납득이 안 돼요. 유감은 예. 표명했지만 앞으로 이제 두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적까지 이제 다 드러내서 조사하는 과정을 저희한테 알려올 테니 그러나 느낌은 뭐냐면 그 기기 오작동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좀 알고 있어라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례하다는 느낌까지 들었어요. 한국 정부가 예. 어떻게 대응할지 여기에 그렇죠. 대해서 한국 정부가 그 사과 유감을 수용할지 여기에 대해서 또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한 한 번 아까 처음에 우리 초반에 말씀하셨지만은요, 일본의 반응이 좀 적반하장이라든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악화되는 한일 경제 충돌, 전쟁이라는 표현도 있지만은 여기서 이 영토 문제를 좀 확전하려는 어떤 의도는 좀 안 보입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그게 깔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아베 내각의 어떤 궁극적 그러니까 그 지향점이 뭡니까? 평화헌법 개정이고, 그러니까 그들이 쓰는 표현으로 하면 정상국가인데 언제나 우리 관점에서 본다면 언제라도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나라로 좀 바꿔버리겠다라는 것이고, 그 전 단계에서 지금 그러니까 그 관철에서 밀어붙인 게 집단적 자유권을 지금 관철에서 뚫어버렸던 거고 여기까지 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베 내각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그러니까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서 어떤 2차 세계대전 패망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게 아베의 어떤 뭐냐면 지향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군사적인 어떤 도발까지 벌여가니까 정치 군사적인 도발까지 벌여가면서 여기서 각을 세우는 것이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나쁠 게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본 국내 정치적으로도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할 수 있는 여러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보면 우리가 그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문제가 있는데 저는 오히려 무시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 좋은 말씀을 왜냐하면 하세요. 어제 한국당에서는 왜 이거에 대해서 뭐 민경욱 대변인은 뭐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정부는 독도 문제에 관해서는 일관된 게 뭐냐면 무시 전략이었어요. 왜? 우리 건데 우리가 예민하게 대응하는 것 자체가 일본한테 말리는 거예요. 왜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그렇게 본다면 떠드세요. 저희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게요. 이게 다만, 결국은 아베의 어떤 흉계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말리지 말자. 그 무시 전략 뭐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그 아베 입장에서는 특히 그 전쟁을 할 수 있는 정상적 국가 만드는 것이 이제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그 갈등적 상황에서 자기네가 그 군사적인 어떤 이 어필을 할 수 있는 것들은 계속 또 활용할 거예요. 사실은 한일 무역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도 훨씬 작은 차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저희로서는 무시하는 전략이 맞고 또 일본은 자기네가 지금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의례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제 저희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주장이죠. 근데 저는 거꾸로 이거를 그 요번에 벌어진 상황을 저희가 좀 더 큰 틀에서 대승적으로 보면 원래 이 작은 갈등은 그 큰 갈등으로 해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 파도가 오면은 왜 작은 거는 묻히잖아요. 사실은 오히려 한일 그 무역 갈등을 그 말하자면 넘어서는 이 안보 위기를 통해서 그래서 물론 이제 일본의 그 행동은 괘씸하지만 지금 북중러의 그 연합 구도가 지금 점점 명확해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제 차제에 그 한미일 공조 구도를 좀 더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북중로 구도가 명확해지고 있다는 부분에 이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있죠, 다음에 물론. 한번 토론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나 어쨌든 결론적으로 그래서 제 말씀 뭐냐면 말씀을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가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박만 하나 하고요. 다음 주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민경욱 대변인 논평을 얘기해 그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 오면서 뭐 그 문재인 정부의 뭐 이 정권의 막장 안보관 때문에 뚫렸다. 우리 안보가 뚫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없다 보니까 짧게만 말씀드리겠는데 뭐 이러면서 뭐 9.19 남북 군사합의 또 이런 거론을 하던데 그건 뭐 거론할 만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목선이 왔다고 뚫렸고 근데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공군기가 떠가지고 경고 사격까지 해서 밀어냈는데 목선이 뚫렸다고 욕하고 잘 막았는데도 욕하면 도대체 어떡하라는 거예요, 우리 군 보고? 그건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제 반박이 계속 됐고요. 하면 거기에 대해서 쳇박해야 되니까. 9.19 얘기 나오는 거가 합당하다 얘기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니, 간단히 얘기해 주시고 다음 주에 간단히 얘기하면 넘어갈게요.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아주 먼 원인 중에 하나로 충분히 지적하고 비판할 수 있는 것은 지금 3대 한미 군사훈련이 전부 지금 거의 중단되거나 축소됐거든요. 그죠? 키 리졸브, 독수리 훈련, 을지 포커스 훈련 모두 그냥 군사 지휘 연속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어제 오늘 벌어진 상황이라는 게 뭐냐면, 야, 우리 지금 한반도 주변 지금 그 군사 안보 정세라는 게 간단치 않구나.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그 군사합의에 얽매여서 그 말하자면 미국과의 공조, 특히 한미일 공조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일깨워줬기 때문에 저는 남북 군사합의 문제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한 번은 재검토할 때가 됐다. 특히 예, 알겠어요. 특히 이것 때문이에요. 이제 본론이 이제 시작이 아니 돼요. SLBM 탑재가 가능한 근데 잠수함 그 부분이 아까 지금 처음에 예, 이전수석이 굉장히 중요한 말했던 부분이에요, 각본이라는 사실은. 얘기를 했는데 예, 예. 각본의 주체가 명확히 드러난 것 같습니다. 이전수석의 주장대로 네, 하면 네. 북중로의 각본에 의한 그렇습니다. 예. 사건이었다 이렇게 결론이 보시는 그거죠. 거고요. 예, 예. 우리 여기서 간단하게 정리하는 멘트로요. 우리 김종배 네. 평론가 한마디 하고 다음 주제 정말 넘어갑니다. 네. 그럼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 하나만 합시다. 하나. 예, 무슨 얘기냐면 비판을 하려면 한쪽만 그러니까 맞춰서 비판하고 이것도 건드리고 저것도 건드리는데 그게 이율배반이 되는 거는 제발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만 합시다. 네. 제가 그 정부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한마디만 부탁해요. 한마디만 하십시오. 격려에 뭐냐면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택동 주석이 얘기한 대라는 대치다라는 상황이 딱 여기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이 어쨌든 안보 위기 그걸 통해서 큰 큰 틀에 난이에요. 예. 예, 큰 난이 벌어지면 큰 통치도 가능한 거거든요. 정치가. 그럼 그러니까 대라는 대치다. 그러니까 예. 이번 상황을 거꾸로 이 여러 가지 벌어지는 갈등과 위기를 극복하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는 정치력과 리더십을 꼭 발휘해달라.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좋은 예, 얘기로 크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 싶습니다.